지금 이틀 전부터 주가가 내려간다고 매도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은 잠시 매매를 멈추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전부 다 매수 타점, 그 다음에 목표가, 대응법 이거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스킵 없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들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려요.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으로 이 회사를 왜 봐야 되고 매수 타점은 뭔지 하나씩 핵심만 설명할 테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나면 대한강통신 다른 영상 안 봐도 돼요. 한번 영상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먼저 대한강통신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뭐냐? 데이터가 지나가는 길을 만드는 회사다. 우리가 유튜브를 끊임없이 보고 게임을 하고 송금하고 회사에서 화상회의도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AI 서비스까지 쓰는 그 모든 과정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합니까? 바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해요. 그 데이터가 멀리 갈 때는 결국 빛으로 쏴서 보내는 광통신을 타고 움직입니다. 그 광통신의 핵심 재료가 바로 이 아래 광섬유예요. 그 광섬유를 수백 가닥, 수천 가닥까지 묶어가지고 실제로 땅속으로 갑니다. 땅속에, 그 다음에 건물에, 데이터 센터에, 그리고 도시 사이사이에 깔 수 있게 만드는 게 광 케이블이에요. 대한강통신은 이 광섬유 그리고 광 케이블 이거를 만들고 납품을 하고, 특히 요즘 시장에 꽂히는 건 그냥 케이블이 아니라 한 가닥 케이블 안에 광섬유 이 코어를 엄청 많이 집어 넣은 고밀도 제품입니다. 여기에 꽂혔어요. 왜냐면 데이터 센터나 통신망은 공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에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결국에는 같은 공간에서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안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승부가 갈려요. 그래서 최근 대한강통신 뉴스 중에서 사람들이 확 반응을 했던 게 미국 쪽에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바로 864 이 파이버 초고밀도 광 케이블 1차 공급 계약이 나왔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대한강통신 글로벌 빅테크 AI 데이터 센터 광 케이블 1차 물량 수주라고 되어 있어요. 기사가 이번 달 2월 20일 날 나왔어요. 이건 단순히 수출했다 이게 아니라 AI 인프라가 요구하는 스펙을 맞춘 제품을 실제로 납품을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발을 걸쳤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건 이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자, 근데 1차 공급 계약 오케이 이해했다고 칩시다. 공급하는 거니까 다들 이해했을 텐데,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을 보면 864 파이버 이게 대체 뭐지? 이렇게 물을 텐데, 보통 가정집,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가정집 인터넷선은 두 가닥에서 네 가닥 정도의 광섬유를 씁니다. 근데 864 파이버 이 제품은 머리카락보다 얇은 광섬유를 무려 864가닥이나 빽빽하게 채워 넣은 초고밀도 케이블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AI 때문에 그래요. 챗 GPT 같은 생성형 AI는 한 번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고 쏟아내야 합니다. 기존의 좁은 도로에는 뭘 사용하죠? 일반 광 케이블 사용하죠. 이 일반 광 케이블로는 데이터 병목이 생겨서 864차선 같은 초광폭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속에 케이블이 지나가는 파이프 크기는 정해져 있어요. 새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땅을 새로 파지 않고 기존 파이프에 쏙 들어갈 만큼 얇으면서도 용량은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회사 쪽 공시 흐름을 보면 유상증자 결정했다는 공시가 나왔었죠. 이것 때문에 회사가 왜 돈이 필요했지? 어디에 쓰는 거지? 이게 성장 준비인지 아니면 버티기인지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딱 10초만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유상증자는 회사가 돈을 더 모으는 방법이에요. 회사는 사업할 때 돈이 필요할 때가 많죠. 그 돈을 은행에서 빌리거나, 두 번째, 기업 어음이나 사채를 발행하거나, 세 번째, 주주에게서 직접 모으는 방법이 있는데, 유상증자는 주주에게 신주, 이 새로운 주식을 팔아서 돈을 모읍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 기계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서 주주들한테 새 주식을 팔아가지고 현금을 받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선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뭐죠? 우리가 주식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매매를 해서 반드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하나만 보여드리고 갈게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종목 3개 미리 공유해드린다고 구독자분들께 약속했죠.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100% 무료 급등 주고, 저 같은 경우는 장중에 여기 뭐 이평선 지지하면 반등주입니다. 여기 깨시면 손절하세요. 여러분, 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시초가 매매로 알려드려요. 편하게 진입하라고 시가 매수로 미리 알려드리고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실시간 화면이고,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얼마든지 인증이 가능하고 기록이 다 남아 있어요. 제가 소통방을 만든 이유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수익 나는 게 우선입니다. 당연하죠. 가장 중요하죠. 근데 수익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매수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 복기 좀 하라고 제가 이거 만든 겁니다. 저도 매일같이 장 끝나면 자료 찾고, 그 다음에 차트 또 보고, 종목도 알려드리고, 아침마다 항상 복기를 해요. 제가 장 끝나면 실시간 소통방에서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맨날 알려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수익도 나면서 스스로 매수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보시면 종목이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 마지막이 상상인 증권이에요. 시간을 보면 7시 44분, 45분, 8시 14분. 첫 번째로 한미 반도체를 보면, 제가 다른 건 다 몰라도 한미 반도체는 반드시 보라고 한 이유가 딱 2개가 있었습니다. 뭐였죠? 2월 초부터 기관하고 금투가 미친 듯이 매수를 했죠.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수급에서 대놓고 돈이 개입된 걸 보여주면 그땐 그 종목만큼은 1순위로 반드시 봐야 된다. 보세요. 기관하고 금투가 원래 이렇게 매수 안 했어요. 보면 200억, 300억, 그 다음에 900억, 700억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옵니다. 돈이 들어와요. 그냥 삽니다. 그러다가 한 이틀 정도 잠깐 하방으로 바뀌나 싶었는데, 외인 쪽에서 외국인 기관이 다시 치고 들어와요. 금액을 보면 500억, 300억, 600억, 기관 쪽에서도 100억, 300억. 그리고 차트를 보면 어제 양봉 하나 세웠죠. 이게 신호 탈릴 수 있다라고 어제 소통방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돈이 개입이 되었으니까. 수급에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 종목 봐야 된다라고 미리 공지를 한 거예요. 왜? 추가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돈이 개입이 되었는데 어떻게 끝납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횡보 후에 추가 상승할 수 있고, 지금 자리에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건 더더욱 당연한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주 반도체죠. 이 종목은 수급 매매로 못합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보라고 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AI 서버 시장을 장악하고 AI 산업을 키우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보다 온디바이스 AI다. 온디바이스 AI 보면 여기 뭐 있죠? 스마트폰, 가전, 자동차, 이런 기기 자체에서 AI를 구동하려면 전력 소모가 적고 효율적인 메모리가 필수적인데, 여기에 바로 제주 반도체의 주력인 LP, DDR, 이 저전력 반도체가 필수다. 근데 최근에 차트를 보세요. 일본 캔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자리를 안 줬어요. 그리고 수급을 보면 외인들이 연속적으로 팔았습니다. 기회를 안 줬어요. 근데 이동평균선 20일 이평선 근처에서 어제부터 외인이 어제 160억을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날 저가를 안 깨고 3일 동안 음봉 캔들이 발생했지만 크게 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던 게 바로 기회가 아직 남았다. 어디서? 이 자리에서, 20일 이평선 근처에서.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주목을 하라고 시가 매수로 알려드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상상인 증권이에요. 참고로 상상인 증권은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오늘 소통방에서 따로 기술적 분석 한 번 더 알려드릴 거예요. 이런 게 공부하기 딱 좋은 상한가입니다. 분봉 차트에서 특히.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오전에 미리 급등주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와서 내일 아침에 어떤 종목 공유하는지 한번 보세요. PC로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 댓글에 보시면 이렇게 파랗게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휴대폰,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보면 이렇게 링크가 보일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주식은행이라고 보일 겁니다. 중복 체크가 가능하니까 텔레그램방 입장 체크하시고 나머지 내용도 보신 다음에 필요한 게 있으면 체크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아래 내용을 보면 여기에 성함, 그 다음에 연락처, 종목명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입력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제가 선착순 30명한테 제공하는 거니까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제공할게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대한강통신이 작년 12월에 약 4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회사 측에서 밝힌 자금의 목적이 딱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운영 자금 확보입니다. 미국 중심 글로벌 통신 인프라 대응을 위해서 원재료 구매랑 생산 운영비 쪽으로 실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 수출용 제품의 성능 검증과 시설 투자를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 품질 테스트, 고급 시험 장비 같은 미래 경쟁력도 확보하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차입금 상환, 그 다음에 재무 안정성이 있어요. 이미 빌린 돈을 갚아서 재무 구조를 안정화시키겠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해외 사업 기반 확보예요. 이게 뭐냐면 미국 시장 진출을 대비해서 설비를 확충하고 현지 생산 체계로 이행하려는 자금으로 일부 쓸 계획이라고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들이 모여서 한 문장으로 다시 말하면 대한강통신은 국내 사업만으로는 투자 생산 확대, 재무 안정 확보가 어려워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품질 설비를 강화하고 기존 차입금 상환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유상증자를 결심한 겁니다. 딱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유상증자는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상증자는 돈을 모으는 방법이지 무조건 나쁜 신호는 아닙니다. 대한강통신은 사업 확장, 그 다음에 해외 진출, 재무 안정화 이런 목적에서 유상증자를 결정한 거고, 단기적으로는 주가 희석 우려 때문에 부정적 반응이 생길 수는 있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 성장에 필요한 행동을 이 회사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한강통신의 사업이 우리한테 대체 뭐가 도움이 되냐? 이 질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광케이블은 비유하자면 인터넷의 뼈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모든 디지털 서비스의 바닥을 받쳐줘요. 여기서 요즘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예전에는 사람이 쓰는 인터넷이 늘어나는 속도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AI가 인터넷을 쓰는 속도가 판을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변화가 나왔습니다. 이미 그 전부터 나왔었고, AI는 질문 한 번에 서버가 엄청나게 계산하고 그 결과를 다시 보내줘야 돼요. 데이터 센터 내부에서도 서버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트래픽이 터지고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를 이어주는 구간에서도 트래픽이 커지는데, 그러면 결국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서버를 더 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버를 이어주는 광 케이블,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까지 한 세트로 깔아야 합니다.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뉴스에서 광 케이블을 AI 인프라의 혈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커지면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난다는 건데, 문제는 공급이 단기간에 빵 하고 늘기 어렵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량도 타이트하고 가격도 높은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붙어버리면 이 시장에서는 광통신 밸류체인을 다시 훑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아예 방향을 잡고 AI 고속도로 같은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AI 고속도로 간다. 6G 상용화. 그 다음에 해저 케이블 확충 등 국가망 고도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정부는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을 위해서 6G 상용화, AI 기주국 확산, 해저 케이블 확충 등을 통해서 국가망 전면 고도화에 나선다. 아래 내용을 보시면 과기정통부는 AI 시대 트래픽 폭증과 초저지연 통신 등 수요에 대응해 오는 2030년까지 이동통신, 그 다음에 유선통신, 해저 케이블, 위성통신 등 국가 네트워크 전 영역의 지능과 성능을 고도화한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현재 광 케이블 보급률이 몇 프로? 91%로 OECD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고품질 AI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실제 수요가 있는 전국 모든 가정으로 2030년까지 98%로 광케이블과 기가급 인터넷 인프라를 확대 구축한다. 이건 단순 테마가 아니라 국가 단위로 이 망을 고도화하는 투자 사이클이 열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라서 다시 한 번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계속 뉴스가 조금 나왔는데, 제가 실시간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 이거 안 끝났다. 왜? 회사의 실적,
뭐 이벤트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분명 말한 게 있기 때문에 추진할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안 했어도 이미 해외에서 시작을 한 조짐이 보였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우리나라에서 반응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지난날에 보여드렸죠. 대한강통신은 안 끝났다라고, 작년부터. 벌써 동전주였는데 400원대 움직이던 이 주식이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10배 이상 올랐어요. 지금까지 말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통신사는 트래픽을 처리하려고 원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사업자는 서버를 돌리려면 당연히 원할 거예요. 뭐를? 이 대한강통신하는 이 광 케이블을. 그리고 정부에서는 국가망 경쟁력 때문에 필요할 수밖에 없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장, 사무실, 서비스 이런 운영 때문에 원할 수밖에 없죠. 결국 우리는 끊김없는 서비스로 그 혜택을 받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강통신 같은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순간 그냥 어려운 산업이 아니라 AI 시대에 필수 인프라 부품으로 딱 번역이 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결국 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건수를 좋아합니다. 실적을 좋아해요. 아까 보여드렸죠. 미국 AI 데이터 센터에 쓰일 864 심, 이 파이버, 광 케이블 공급 계약 같은 이벤트가 터지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확 반응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간에 추가 상승이 나왔던 거죠. 최소한 우리가 대한강통신 주주라면 이런 내용을 알고 대응을 하는 게 맞죠. 앞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근거가 뭔지는 알아야 그 근거를 가지고 이 회사 일정을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죠. 지금 자리는 그냥 매도가 포기한 자리가 아니라 주가가 앞으로 오를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이것부터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새로 진입하실 분들은 어떤 자리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기존에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했다면 그분들은 목표가를 얼마로 봐야 되는지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올해 일정과 자료 준비했으니까 영상 고정 댓글에 보면 여기 우측에 보이는 이 자료들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하는 거니까 댓글 확인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따로 돈을 받거나 회비를 받는 건 일체 없으니까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립니다.